제대로 시작하는 기초통계학, 자 이제 나온 지가 좀 됐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독학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는 것들은 제가 진도를 보면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고요. 오프라인에서 이제 따로 혹은 줌으로 따로 하는 이제 과정들은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을 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7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모집단 비율, 그 다음에 분산의 가설 검정이라는 거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모집단 비율에 해당하는 가설 검정, 그 다음에 모집단 분산에 해당하는 가설 검정 두 가지만 하면 끝나게 됩니다. 자, 모집단 비율에 대한 가설 검정. 자, 이거는 뭐냐면 모집단에 대한 특성을 그러니까 비율로 가늠하는 거예요. 어떤 조사 목적에서 목표로 하는 그 비율로 그 기준을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제시한 비율이랑 비교를 해서 높거나 낮으면 채택이나 기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번 타자가 되기 위해서는 3할 30%를 넘어야 한다라는 이런 기준이라든가 혹은 3할 3푼 33%죠. 자, 요걸 넘어야 한다는 그런 기준 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전자제품 AS 센터 가 보셨나요? 자, 일단은 100명의 고객이 서비스를 받았다고 할 때 과연 몇 %의 고객이 만족감을 느꼈을까? 자, 요걸 확인하는 조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표본에서 구한 비율을 P-hat이라고 하고요. 모집단의 비율을 P라고 하면 자, 요게 같다라는 게 규모 가설이 될 거고요. 다르다 혹은 작다 혹은 많다라는 게 또 대립 가설이 되겠죠. 양측 검정과 단측 검정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근데 이 검정 통계량은 이렇게 구해요. Z값이 또 달라졌네요. 자, 근데 이걸 달라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 아래는 우리가 보통 평균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평균을 뮤에서 뺐고 뮤로 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루트 n분의 시그마로 했었잖아요. 표준 편차. 근데 한번 보세요. 이 식이 여러분들 보면 루트 n 분의 요거 이항분포에서 봤던 거 이거 표준 편차죠. 그쵸? 그냥 놔두면은 PQ는 분산이었고요. 루트 PQ가 표준 편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트를 풀어보면 루트 n분의 요게 표준 편차니까 시그마 아니에요? 똑같죠, 요거랑. 그러니까 요거가 평균이 비율로 바뀌었을 뿐이고요. 밑에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똑같아요, 표준 편차는. 자, 그러니까 고식을 갖다가 그냥 적용을 해서 같이 외우시면 되지 이걸 또 다른 공식이 나왔구나. 자, 이렇게 외우시면 통계하기 어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양측 검정에서는 같지 않다가 되는 거고 단측 검정에서는 크거나 작다.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가지고 볼게요. 자, S전자에서 자, AS센터 서비스에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자, 민원이 접수됐답니다. 자, 우리 AS센터에서 이렇게 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AS센터를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 만족도 조사 많이 하잖아요. 갔다 오면 무조건 카톡으로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80% 이상이 만족한다 라고 하면 직원들에 대해서 서비스 재교육 안 하고요. 만약에 80%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재교육한대요. 자, 무작위로 100명을 추출을 해서요. 78명의 고객이 만족했답니다. 자, 100명분의 78 근데 80% 어떨 것 같으세요? 자, 0.05에서 검정하랍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대립가설 P가 0.8보다 작다면 80%보다 작다면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요걸 갖다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거 단측 검정이에요. 그러면 P는 0.8이 될 거고요. 0.8보다 크다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연구가설은 작다가 되는 거고 n은 100명이라 그랬고요. 주어진 비율은 80%. 근데 우리가 조사한 거는 78%. 알파는 0.05, 95%니까요. 여기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78, 80, PQ를 n으로 나눠서 그러면 마이너스 0.5가 나왔습니다. 자, 마이너스 0.5 우리가 Z값이 0.5로 나왔는데 95%는 우리가 단측 검정일 때 마이너스 1.64라는 건 우리가 외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0.5가 이쪽에 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 그래프에서 봤을 때 여기가 1.64니까 어떻습니까? 귀무가설 채택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자,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교육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엑셀로도 한번 알아봐야죠. 자, n 뭐였습니까? 100.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해낸 비율은 0.78. 그 다음에 0.8.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고, 우리가 z값은 우리가 계산을 해내야 되죠. 그래서 z값 어떻게 됐습니까? p-p.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야 되죠. 요거 마이너스 p. 자, 여기에서 나눠주는데, 루트 n분의 시그마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처음부터 sqrt. 자, 요거부터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입력할 거는 우리가 분산을 구할 때 뭐 했었습니까? pq 했잖아요. pq. 그러니까 여기서 p 곱하기 q가 뭐였었어요? 1 마이너스 요거. 그쵸? 자, 요거에서 나누기. 자, 루트 n. 여기서 n, 그냥 n이죠? 요거 n. 자, 요렇게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가 괄호가 더 들어가줘야 요게 정확하게 계산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뭐 수식에 문제가 있다고 나오네요. D3, D3가, 여기 앞에 요걸 안 해줬네요. 괄호를. 자, 요렇게 해주면은 0.500. 자, 요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알파는 뭐였었어요? 알파는 여기서 알파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 정규분포로 찾아야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정규분포. 자, 이렇게 해서 찾으면 우리가 요거는 인버스로 찾으셔야 돼요. 왜냐면 좌측 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요거 인버스로 해가지고서 확인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 probability 우리가 몇이었습니까? 우리가 보통 다 95%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0.05를 입력하시면 돼요. 0.05.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면은 해당하는 값이 우리가 1.64. 제가 1.64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게 어때요? 이거보다 이게 큰가요? 작은가요? 이게 더 크잖아요. 이건 그냥 우측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집단의 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모집단 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 이건 뭐 실제로는 잘 많이 쓰이지가 않아요. 분산을 갖다 검정을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뭐 기초통계학이니까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평균에 대해서 산포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자, 그걸 살펴보는 가설 검정입니다. 그래서 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 자, 요것도 역시 모집단 평균의 가설 검정과 같이 많이 사용은 되는데 실무에서는 잘 사용이 안 돼요. 근데 시험 문제 같은 데 많이 사용이 되죠. 자, 분산 시그마 제곱이죠. 자, 모집단에서부터 n개를 추출을 해서 표분산 s제곱, 자, 요걸 계산을 하면 우리가 어떤 분포를 따른다고요? 카이제곱 분포. 자, 자유도가 n-1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카이제곱 갖다 계산도 했었죠. 그래서 요렇게 공식에다 넣어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요건 좌측 우측이 다르다 그랬죠? 요게 분포가 왜 다르다 그랬어요? 다른 이유는 이게 좌우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예제를 가지고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자동차 제조사 H사. 자, 여기서 개발한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자, 요게 연비가 25km를 리터당 가는 거예요. 자, 분산은 6.25. 자, H사는 이 자동차를 홍보하면서 뭐 세계적인 자동차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자, 소비자 단체에서 H사의 홍보 자료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50대의 자동차 연비를 측정했답니다. 그랬더니 28.4km예요. 더 많이 나왔네요. 근데 분산이 3.84. 자, H사 주장대로서 분산이 6.25가 맞는지 이 안에서 검정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산이니까 6.25가 될 거고요. 규모가설은요. 대립가설은 6.25가 아니다가 되겠죠. 우리가 50대를 갖다가 했죠. 우리가 한 게 50대 자동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0대를 봤더니 평균이 28.4, 그 다음에 분산이 3.84, 0.05 수준에서 하니까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보니까 여기는 30.106.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0.05에서 보면 31.55,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는 70.22 이렇게 각자 계산이 됐어요. 이건 카이제곱 분포표에서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그래프에다 보면 우리가 아까 됐던 게
31.555, 70.22. 그런데 실제로 나온 건 몇이었다고요? 아, 여기네요. 그러니까 규모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 대립가설을 채택한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엑셀로도 한번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7장 모집단 분산의 가설 검정이라는 엑셀 파일을 오픈하시고요. 우리 n은 몇 개였었습니까? 50대를 계산을 했었고 이게 3.84가 나왔대요. 그리고 원래 제조사에서 밝히는 건 6.25를 얘기하고 있고, 그럼 카이 제곱 값을 갖다가 우리가 통계량을 갖다가 구해야 되겠죠. 요걸 가지고서 이제 구하면 됩니다. 어떻게 구했었어요? 일단은 여기에서 요 50대에 해당하는 거, 자 B3, 자 여기서 마이너스 1 해야 되죠. 마이너스 1 하고 여기서 괄호를 닫아야 되고, 여기서 곱하기 뭘 했었다고요? 요거 우리가 계산해낸 그 분산이요. 자 요거 전체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전체를 괄호를 씌워주고요. 요거 나누기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6.25 D3 하면 됩니다. 여기서 D3가 여기서 클릭이 안 되니까 여기서 그냥 D3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 하면은 해당하는 값이 31.106 에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그 규모가설의 채택력인 그걸 갖다 직접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 계산하는 방법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카이 제곱이라고 입력을 할 거예요. 여기서 함수에서 카이 제곱, 자 입력을 하면 이 안에 카이 제곱에 해당하는 인버스 요거를 갖다가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분포에 해당하는 걸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프로버빌리티가 몇이었었어요? 양측이니까 0.05니까 0.025를 해야 되고요. 양측이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자유도는 49죠. 50-1 하니까. 그러니까 요게 31.55가 구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역시 똑같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반대쪽이니까 카이 제곱,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냐면 여기선 우리가 역분포 쪽에서의 우측력이니까 여기서 카이 스퀘어 인버스의 RT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똑같이 우리가 프로버빌리티는 우리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역분포니까 그냥 여기서 0.975를 안 하고 0.025로 계산을 하고 49로 이렇게 계산을 해냅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요 안에 들어가 있지 않죠? 자 그러니까 규모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자 요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차근차근 천천히 따라 하시면 그렇게 뭐 어려운 것들은 없죠. 근데 어려운 것들은 없는데 이게 다 기초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